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보시면 이제 지수가 또 많이 올랐죠, 그죠? 네, 코스피는 뭐 3.6%까지 또 급등을 했고 코스닥은 1.9% 그죠? 2%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일단 뭐 지수 얘기는 뭐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비교 설명만 좀 하면서 넘어갈 거고 뭐 광풍이죠. 네, 광풍입니다. 그래서 광풍이 왜 광풍인지 광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미칠 광자죠, 그죠? 미친 바람이 이제 불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상세한 얘기는 좀 뒤에서 해드릴게요. 뭐 개인만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외국인은 이제 수익 실현하고 있고 개인만 계속 사주고 있는데 개인이 저렇게 많이 사가지고 잘 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거 한번 비교해 드릴 거고, 그 다음 비교 분석.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차분하게 비교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정원호 씨가 어제부터 이제 부동산 이슈에 이제 휘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원호 관련주를 제가 앞전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부동산 얘기 나온 거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약간의 좀 그것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문제가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터졌는데, 요즘에 뭐 정치인들 뭐 그죠? 네, 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 좀 해드리고 저희 방에서 이제 그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화요일날 이제 추천이 나갔었어요. 이게 뭐냐면 2차 전지의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2차 전지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2차 전지를 추천해가지고 지금 10% 정도 수익이 나는 상태인데 왜 이걸 추천했는지 그런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일단 오늘 이제 지수를 보시면은 보면 뭐 코스피가 3.6% 급등을 했고 6,300 이상에서 끝났죠, 그죠? 한마디로 미친 겁니다. 네, 코스닥은 1.97% 상승 마감을 했는데 지수 차트는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그죠? 네, 보시면 별로 뭐 이렇게 기분 안 좋으실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래요. 저야 뭐 이제 뭐 많이 해본 사람이 이게 면역이라고도 있지만. 오늘 막 대형주들 올라가는 거 보면서 화나신 분들,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 네, 요즘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집값이 너무 비싼 데는 너무 비싸고 뭐 좀 그러니까 또 주가는 또 주가대로 또 오르고 그래서 요즘에 주식시장 그냥 막 올라가니까 잠깐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수만 올라가고 있지 크게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거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근데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막 지수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야 주식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었겠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 그죠? 근데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자기는 투자를 안 했는데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에 상실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로또 복권을 많이 산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로또, 로또를 많이 산대. 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일단은 이제 코스피가 저렇게 어제 오늘 급등을 많이 했는데 이걸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아니 정말 건전한 상승이면 그죠? 네, 건전한 상승이면 어떻게 코스피의 상한가가 두 개밖에 없죠? 그것도 두 개 다 동전주 출신이에요. 상상인증권이 1558원이긴 하지만 얘 동전주 출신이고 근데 왜 두 개밖에 없어? 코스닥에는 딸랑 7개예요. 동전주 하나 빼면 5개 그죠? 네. 이래요. 왜 상한가가 이거밖에 없냐고. 코스닥 상승 종목 중에 20% 이상 급등한 게 딱 10개밖에 없어요. 왜? 그죠? 그럼 코스피도 10% 이상 급등한 게 1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웃긴 거는 대부분이 대형주예요. 대형주야. 현대모비스, LG전자, SK증권, LG이노텍 뭐 하자는 건데 지금 대우건설 한미반도체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이죠. 뭔데? 중소형주들이 10% 이상 급등한 게 많이 나와야죠. 그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오늘 비교 분석을 해드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야 공정하게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냥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아니 이거는 무조건 너무 좋아요. 이래버리면은 감정적으로 들릴 거고 이제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랑 아니면 이제 뭐 안에서라도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어제하고 어서 오세요. 어제하고 오늘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어제도 증시가 한 2% 이상 오르지 않았나요? 2% 가까이 올랐죠 어제도 그죠? 네. 자, 뭐 계속 올라, 계속 오르는데 잘 보세요. 특히 어제죠? 상승한 종목이 어제 388개고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이 388개인데 하락한 종목이 391개예요. 그럼 뭐예요? 하락한 종목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말이 돼 이게? 코스닥 아닙니까? 아니 코스피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수가 6천을 뚫은 그런 경사스러운 날인데 저는 경사라고 생각 안 하지만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오늘은 더 웃겨요. 무려 지수가 3.6% 폭등하면서 날아가고 있죠. 거래대금 늘어나는 거 보세요. 거래대금이 38조요. 38조. 세상에나. 상승 종목 근데 240개, 하락한 거는 660개. 거의 3배 가까이. 그죠? 하락한 게 더 많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 도대체 니네들 뭐 하는 건데?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들 뭐 하냐 지금? 이게 정상이니? 여기서 니네는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건데 지금? 금융당국이 이거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고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이상하니까 어제부터 언론사에서 까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론사에서 이거 정상 맞습니까? 이러면서. 코스닥은 어제 코스피가 6천 뚫었죠, 그죠? 그럼 얘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승 종목 650개. 최근에 상한가 종목이 많았던 거는 동전주들이 반등 나와서 그런 거고, 그죠?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어제 코스닥이 상승 종목 650개, 하락한 거는 1000개가 넘었습니다. 여기도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하락한 게 훨씬 많어. 여기 안 간 것까지 합하면은. 근데 오늘은 더 심했죠. 상승 437개. 오늘은요 코스닥이 2% 가까이 급등했잖아요. 여기서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승 400개, 하락 1200개. 이상하죠? 이게 뭐예요? 변태 같은 장세라는 거예요. 변태라고 할게요. 변태. 광풍이 뭐예요? 미칠 광자에 바람 풍자 쓰잖아요. 이게 미친 바람이라고. 대형주 가서 늘 말씀드리지만 수익 내고 싶으시면 내라고 얘기는 좀 계속했잖아요, 그죠? 네. 뭐 LS 일렉트릭이나 저런 것들은 건전하게 올라가는 거니까 저런 건 괜찮다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걔네들 오늘 가잖아. 그런 건 정상이라고 봐요, 저는.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거 잘 가지 않습니까? 저런 건 이제 미국에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미국 쪽에 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어제 국정연설 할 때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 짓는 거에 대한 발전소 그런 전력 관련돼 가지고 언급한 것도 있고. 저기는 실제적으로 매출이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건 아니잖아. 이런 걸 잘 알고 뭐 그 광풍 부는 곳에 올라타시면은 수익은 바로 난다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고 터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하고 싶으면 지금 하세요. 제가 언젠가부터는 코스피 지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랬죠, 그죠? 이게 언제였더라? 지난달 말부터 그랬나? 2월 초부터 그랬나? 어느 순간에 또 넣어주는 순간 난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 왜 했겠어요? 정상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광풍이었는데 지금은 뭐 미친 듯이 가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9% 10%까지 급등한 거 보셨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2년 전에는 그죠? 네, 성과급도 못 줘서 구내식당에서 햄버거 줬는데, 근데 지금은 2년 사이에 뭐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음?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좌파건 우파건 뭐 중도건 정치에 관심이 없건 정치인들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요즘에 언론은 정치인들의 거의 개 같은 역할을 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인이 핥으라고 하면 핥고 짖으라고 하면 짖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을 믿지도 마시고 정치인들 믿으시면 안 돼. 지금은 제가 뭐 민주당 정부를 욕하는 게 아니라 보수 정권에 있는 국민의힘에도요 가짜 가짜 보수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쓰레기들. 민주당에도 이제 민주당인 척하면서 아닌 뭐 수박들이라고 하잖아. 우리도 그죠? 네, 표현을 그렇게 해야 돼. 수박. 요즘 보수 쪽에서는 뭐 엔초 파도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 같고. 그런 인간들 조심하셔야 돼. 네, 그런 인간. 배신자들. 근데 아무튼 정치인들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된다고. 지수가 막 올라가는 거 보면서 특정 정치인들은 부동산에 있는 돈들이 지금 이제 주식시장으로 잘 와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 아직은 그게 아닌 거예요. 방금 보여드렸잖아. 어떻게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여태까지 이제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대형주가 올라갈 때 중소형주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속 매일 확인시켜 드렸죠. 그죠? 같이 따라가고 있었다고. 근데 오늘 잘 보시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코스피 대형주가 오늘 4.1% 급등했거든요. 지수보다 더 올라갔죠. 중형주를 잘 보세요. 중형주는 보합이에요.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개미들이 많이 하는 코스피 소형주는 마이너스 1.2%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삐져서 그래. 그냥 아주 쉽게 그냥 표현하면 삐진 거예요. 본인들은 수익 안 나는데 오씨 대형주만 계속 가네? 열받는 거죠 이제. 코스닥 대형주도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가 1.97이니까 2%라고 할게요. 코스닥 지수는 2% 상승 마감했죠. 여기도 52주 신고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대형주를 잘 보시면은 4.2%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보다 대형주가 2배 더 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중소형주도 안 갔겠죠. 여기도. 코스닥 중형주 보세요. 플러스 0.3%. 거의 안 갔죠. 근데 어쨌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소형주를 보시면 마이너스 0.7% 떨어진 거예요. 뭐에 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너무 대형주가 세게 가니까 소형주 들고 있던 개미들이 던진 거예요. 뭐 이걸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 크게 세 가지인데 야 저기 쟤네들 미친듯이 올라가네. 조만간 큰 조정 오겠다. 이럴 바에는 내가 갖고 있는 소형주 이러다가 쟤네 대형주들 조정받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소형주들 그냥 올라간 것도 근데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럴 바에는 그냥 손절 때리고 손절이든 뭐 본전이건 때리고 그냥 현금 들고 있자. 미친 것들. 뭐 이래서 이제 개미들이 판 것도 있을 거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원래 지난달에 아니면 어제 엊그제 지난주에 2주 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살려고 했는데 안 산 게 내가 등신이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팔아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거라고 오늘.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서 때린 사람도 있을 거고. 불안하니까 막연하게. 왜? 투매 나오니까 살짝 오늘. 그래서 판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건데 뭐 더 있겠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요 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기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는데 개미들이 심리가 굉장히 오늘 불편했을 거예요. 네, 저는 뭐 이해해요. 얼마나 짜증났겠어,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방금 보여드린 중소형주 쪽을 잘 보여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 뭐가 안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투자 종합을 보면은 이럴 때는 이제 차분하게 봐야 돼. 막 감정적으로 막 재수없어 기분 나빠 아니야 너무 좋아 막 이러면 큰일 나거든. 외국인이 오늘 2조 5천억 원 순매도했거든요. 근데 거래소에서 그죠? 근데 또 코스닥은 또 외국인이 많이 사주고 있어요. 근데 뭘 보셔야 되겠어요? 업종별로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개인이 1조 3천억 원, 기관이 9조 5천억 원을 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당연히 전기전자를 외국인이 많이 팔았겠죠, 그죠?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외국인이 계속 갖다 들이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쓰레기 증권사라고 할게요. 이제 쓰레기 증권사. 이제 증권사들도 쓰레기들이 많아. 이 인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유, 최근에 외국인이 너무 지금 우리나라 주식 많이 팔아서 우려가 된다라고 국민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하니까 이 쓰레기 증권사 연구원들 중에서 일부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그거는 전기전자하고 자동차 쪽에만 국한된 거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친놈들.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아, 따라 그것만 그래, 괜찮아. 잘도 괜찮겠다. 자, 보세요. 코스피를 외국인이 2조 5천억 원 팔았는데 전기전자에서는 그거보다 거의 2조 원 더 많은 2조 6,999억 원. 아, 2천억이구나. 2조 원이야. 2조 원 더 많은 게 아니라 2천억 정도 더 많은 2조 7천억 가까이를 팔았다고. 이게 괜찮은 거냐? 이 나쁜 놈들아? 이게 괜찮은 거냐고. 밑에 보니까 다 팔고 있는데 지금. 예? 다 들이붓고 있구만 지금. 근데 이걸 다 누가 사줘요? 개미들이 사주잖아 지금. 이 기관 놈들은 주로 여기만 사죠, 그죠? 나머지는 안 산다고. 다른 업종은. 왜 이것만 사요? ETF 쪽으로 돈이 미친 듯이 들어오니까 한국 주식을 사기는 사는데 다른 쪽 뭐 화학, 제약 뭐 이런 쪽은 별로 안 사고 뭐만 사요? 여기만 사잖아 지금. 응? ETF로 돈이 들어와서 사는 건 누구예요? 금융투자. 금융투자가 전기전자를 오늘 얼마 샀어요? 1조 500억 원. 근데 여기 뭐 상호펀드가 팔고 뭐 일부 팔았거든요. 그래서 8,500억 순매수인데 금융투자가 들어온 게 1조 원이 넘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 투자자가 전기전자에서 1조 5천억을 샀어요. 그리고 금융투자권은 금융투자가 1조 원 샀죠. 합하면 2조 5천억 원이잖아. 그러면 개인들이 산 거는 1조 5천억이 끝이? 아니지. ETF 이거 누가 사는 건데? ETF 누가 사는 거예요? 개인이잖아 이거. 그러면 뭔 얘기예요? 외국인이 파는 거를 누가 다 사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다 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또 얘기를 비교 분석이긴 하지만 또 비판적인 또 쪽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일 또 삼성전자 또 10% 급등, 5% 10%또 급등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계속 얘기를 해드려야 돼. 네, 이렇게 이쪽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내일 또 얘네들 올라가면 내가 곤란해지니까 얘기 안 해야지. 난 그런 거 싫어요. 할 얘기는 해야지. 그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언젠간 모든 게 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라고요. 이게 들어가서 수익 내고 그런 거 다 중요한데 뭐 어떻게든 뭐 떠있는 종목이건 밑에 있는 거건 사서 수익 나신 건 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끝이 난다니까. 이러고 있는 게. 다 누가 사는 거라고? 개미들이 사는 거라고요. 아, 기관이 많이 샀으니까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 바보들아 진짜. 응? 아, 기관이 많이 사서 괜찮대. 그 기관 돈은 누구 돈인데? 국민들 돈이지, 개인들 돈이지.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이 파는 거 다 누가 사고 있다고요? 누가 사고 있다고요? 저기가 잠깐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코스피 전기전자를 산 매매 내역인데 2월 2일부터 볼까요? 2월 2일부터 보시면 하루에 3조 원 때리고요. 1조 9천억, 그 다음날 5조 2천억, 2조 2천억, 조금 사는가 싶더니 다시 1조 원, 1조 1천억 원, 1조 3천억 원, 1조 4천억 원, 2천억 찔끔 사고 2조 6천억, 2조 6천억.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누가 보면 금융위기 오는 줄 알겠다 진짜. 예? 누가 보면 금융위기 오는 줄 알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안 사셨으면 좋겠고, 난 그래도 전기전자 사야 되겠다. 사시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나거든 좀 챙기면서 가세요. 근데 저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전문가님 저 잠깐 전기전자 가서 계속 올라가는데 좀 수익 좀 보고 올게요. 가서 그냥 금방 갔다 올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갈 때 이제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하시고, 방금처럼 너무 길게 보지 말고 수익 나면 빨리 그냥 대충 팔고 나오라고.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금방 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간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진짜로 전문가 15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16년인가 올해가. 한 명도 못 봤어. 진짜 한 명도 못 봤어. 안 와. 죽었는지 안 와요. 당연히 안 오지. 왜? 들어가서 뒤늦게 들어가서 장기 투자하겠다고 다 깔고 앉아있으니 어떻게 됐겠어. 아무튼 다시 안 오시더라고. 응? 그래요. 안 오더라고.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해외 증시 있죠. 해외 증시. 오늘 일본 증시 플러스 0.2%로 끝났고요. 중국 보합이고요. 우리나라랑 같이 미친듯이 가던 대만도 오늘 안 갔어. 대만도 안 갔다고 오늘. 엔비디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아서 삼성전자 올라간 게 정당하다고요? 에이 나쁜 놈들아.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 기자들한테 헛소리하고 있네 진짜. 그러면 여기 대만 지수는 왜 안 갔는데? 응? 놀고들 앉아있네 진짜. 네. 개미들 그만 꼬셔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정원호 관련주 얘기해드려야지. 네. 근데 정원호 관련주 얘기하기 전에 하도 이제 막 그 지수 땡기고 막 대형주로 땡기는 게 느껴지니까 제가 이번 주에 뭘 했냐면 저희 방 얘기예요. 그 화요일 날 주식을 하나 사드렸거든요. 그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전기차, 특히 2차 전지 혐오론자예요. 혐오론. 네. 왜냐면 23년도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여기서 얘네들이 미친듯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급락시킬 만큼 2차 전지가 그때 미친듯이 갔어요. 진짜 광풍이었어. 광풍. 그때 진짜 죽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원래 테마주가 코스닥 쪽에 저런 테마주 하나 등장하면 전체 분위기가 다 좋아지거든요. 근데 지들만 가더라고. 기억하시죠? 3년 전에 지들만 가. 그 다른 애들이 다른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얘네만 한 7개월 동안 계속 가니까 갖고 있는 주식 다 팔아가지고요. 손절 쳐가지고 일로 들어갔다니까. 그거 다 망했어요 그때. 그때랑 지금 거의 비슷한 광풍이에요. 비슷해. 그때 마지막에 활용 정점을 찍은 게 누구냐면 포스코홀딩스. 아니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 철강회사 포스코홀딩스가 그 당시 이렇게 갔거든요. 그때 얼마나 저기 잘 갔냐면 차트 보세요. 이 당시 이렇게 갔다니까. 순간 연초에 20만원짜리 주식이 세상에 순간 70만원 갔어요. 지금 요즘에 막 현대건설, LG전자, 뭐 삼성전기, 뭐 미래에셋증권 이런 거 뽑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미친듯이 갔다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2차 전지를 안 사고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이 이거 보고 들어갔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사야 되겠다.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분들 다 장렬히 전사했죠. 이 당시에 이제 그 배터리 아저씨라고 아시죠? 그죠? 그분. 뭐더라 그분? 네. 그분 유명했잖아. 아무튼 막 그때 그랬어. 네. 그분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그분이 뭐 스타가 될 정도로 2차 전지가 난리 났었죠. 그때 중소형주 다 폭락 나와갖고 난리도 아니었어. 네. 지금이랑은 다행인 게 광풍은 똑같아요. 그때랑 똑같은데 차이점은 지금은 중소형주들이 그래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만 뭐 조금 빠진 거지 계속 잘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방도 지금 오늘도 2종목이나 수익 실현했고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에코프로를 제가 사드렸거든요. 화요일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 제가 2차 전지를 되게 재수없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 에코프로 2차 전지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 3년 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이제 화요일날 에코프로를 추천했다고.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왜 추천했겠어요? 뻔히 보니까 뻔히 보이거든. 뭐 이것들이 이제 대형주 갖고 올리겠네. 이제 코스피 쪽을 많이 올렸으니 코스닥도 뭘 올릴 거거든 이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게 떠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화요일날 추천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회원들 중에 제가 2차 전지를 되게 싫어하는 걸 다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쳤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요. 실제로 들었어. 이 양반이 미쳤나? 갑자기 에코프로를 추천하고 그렇게 3년 내내 욕을 하더니 미쳤나? 왜 그러지? 어디 아픈가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샀다 그러더라고. 그분은. 사서 오늘 한 10% 넘게 수익 났어. 어제 3% 오르고 오늘 8%까지 올랐거든요. 왜 샀냐고요? 대형주가 이렇게 뻔하니까. 이거 사놨어요. 맨날 바닥에 있는 것만 사는 거 같죠. 떠 있는 것도 자신 있어요. 떠 있는 종목인데 사가지고 지금 10% 수익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 사시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삼성전자가 미친듯이 가든 SK하이닉스 미친듯이 가든 걸 쳐다보고 있는데 그쪽은 못 사겠으니 그걸 어떻게 사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못 사요 그거. 그러다가 한번 물리죠. 그럼 약도 없어. 미친 개한테 물리면 여러분들 그 살아남는 확률이 거의 없답니다. 미친 개한테 물리면 일명 광견병 거의 죽는다 그러던데요. 거의 죽는데요. 사는 경우가 드물더라. 극히 드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사놓는 거예요. 이제 왜 코스닥 지수도 올리겠네. 적중했죠, 그죠? 여기 보면 3,000당작 이런 거 보유 종목은 아닙니다만 보세요. 막 올려버리잖아. 그냥 들어와서 막 한다니까. 외국인이 제약주 좀 사더라고요. 제약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코스닥 쪽에도 대형주 위주로 올라갔는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관련주도 많이 가고 오늘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가면서 중소형주도 가는 건데 오늘 너무 이제 대형주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불편해가지고 약간 던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아무튼 이제 뭐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 걔네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방도 요즘에 맨날 뭐 하루에 2-3개씩 많을 때 막 4개 5개씩 팔아드리거든요. 기존에 애들 들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최근에 추천한 것도 수익이 잘 나고 있고 기존에 들고 있던 것도 수익이 잘 나고 있다고. 돈 잘 돌아요 우리 회원들은 지금. 불만이 없다니까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정은호 관련주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정은호 관련주가 오늘 보니까 어제 오늘 좀 빠졌는데 정은호 관련돼서 이제 부동산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 얘기라서 잘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 얘기는 좀 해드려야 되겠죠, 그죠? 이게 왜냐면 뭐 정은호 관련주 얘기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얘기. 이 사람이 정은호죠, 그죠? 그러니까 사건의 기원은 뭐냐면 청와대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왔죠. 이틀 전인가? 네. 농사짓는 땅을 소유하고 농사를 안 짓는 건 투기다. 전수조사해라. 라고 이제 어명이 이제 내려왔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시끄러웠어요. 근데 또 누가 또 정은호 이 사람 또 등기부등본 다 떼봤나봐. 떼봤더니 10살 때 논을 샀더라고. 10살 때 논을 샀더라고. 2살 땐 밭을 샀나? 하여튼 그래. 68년, 70년 저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때 이미 땅을 샀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시끄러워진 거예요. 이제 뭐 그리 따지면 이거 투기 아니야? 이러면서 이 사람 농사 진 적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오늘 뭐 정치 얘기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래서 뭐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어제 정은호 관련주들이 막 쭉 떨어지고 오늘 좀 떨어졌는데 어제는 뭐 그냥 이게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요. 약간.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정은호 관련주들이 뭐 맨날 보여드리는 PST 그런 거 4% 정도 떨어지고 어제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대주산업, SCA로 조금씩 떨어졌죠, 그죠? 살짝. 근데 오늘은 이제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그냥 개별주 쪽에 이제 투매 나오니까 그래서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웹스 이런 거는 떨어지다가 꼬리 감았고. 근데 어제 좀 떨어졌잖아요, 그죠? 어제 한 5% 끝났는데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어제는 좀 영향을 좀 받았고 오늘은 뭐 그냥
그냥 소형주 투매 나올 때 그때 약간 그런 것에 빠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저 이슈가 크게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안 줄 것 같고. 왜냐면 솔직히 저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땅을 갖고 있는데 농사 계속 안 지고 있었고 뭐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농사지러 갔었겠냐고. 서울에 계속 살았는데 저건 문제되는 거 맞죠? 도덕적으로 저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 요즘 저런 거 가지고 뭐 참 그래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건 뭐 진보건 좌파건 우파건 썩어 문드러진 정치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 정도는 뭐 요즘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냥 말센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은 별일 없는 것 같다. 정원호 쪽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면 화천기계가 폭등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죠? 어제는 좀 오르더라고. 살짝 오르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정원호 관련주를 어제 살짝 떨어지다 말았거든요. 얘는 좀 오르다가 마른 거죠.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살짝 누리는 듯 했는데 뭐 그냥 에휴 저 정도는 뭐 요즘 정치인들 뭐 나오는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러잖아. 전쟁 관련주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전쟁 관련주 시간 좀 되죠? 정원화 관련주 이렇게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못된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어제 대북주 슬쩍 얘기해 드렸는데 대북주 싸게 사시라고 오늘 마이너스 한 4% 5%씩 다 떨어졌죠. 왜? 북한에 있는 돼지가 막 우리나라 정부한테 또 함부로 얘기를 했어요. 난 북한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나라 정권이 이제 민주당 좌파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 북한한테 되게 잘해주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잘해주잖아. 그럼 잘해주면 좀 북한도 민주당 정부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것들은 보면 진짜 승질나요.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뭐라고 욕했어요? 그렇게 잘해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근데 어떻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을 합니까? 그때 저 되게 열받더라고. 어떻게 삶은 소대가리라는 그런 표현을 해, 돼지가. 그죠? 네. 근데 요번에도 막 되게 함부로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했는데 항상 그래요, 보면.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오늘 떨어졌는데 그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어제 돼지가 뭐라 그랬냐면, 돼지라고 할게요 그냥. 네. 돼지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남조선은 꺼져. 야, 너희들 꺼져. 어디서 대신 잘해. 우리 건들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맥락이 그거예요. 우리 건들지 마. 우리 건들면 가만 안 둔다.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한테 대화합시다. 그 얘기한 거예요. 네. 대화. 그러니까 자존심은 더럽게 세. 걔네들이. 그죠?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존심은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북한이. 그냥 미국 보고는 대화하자. 남한 보고는 꺼져.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북주는 돼지의 입을 보지 말고 트럼프의 입을 보시면 돼요. 네. 오늘은 약간 떨어진 거고, 전쟁 관련주는 뭐 얘기는 쭉 해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전쟁 언제 날지 모른다고. 그거 알고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쭉 오를 때는 미국의 좌파 언론들이 트럼프랑 사이가 아주 굉장히 좋잖아요. 좌파 언론들이 막 조만간 전쟁 날 것처럼 막 난리를 지기니까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도 막 덩달아서 막 같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덕분에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이런 것들이 급등했던 거 아닌가요? 그때 얘기 드렸잖아. 좌파 언론들이 호들갑 떠는데 잘 안 맞을 거라고. 왜? 트럼프랑 사이도 안 좋고 그런데, 그죠? 트럼프의 생각을 어떻게 읽겠냐. 그리고 이제 이쪽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트럼프는 이란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전 그거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전쟁이라는 게 베네수엘라 때도 그랬잖아요. 그 앞에 가서 군함이랑 이제 그 전력들 다 배치해 놓고 2-3개월 이상 걸리지 않았나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마두로 잡아갔잖아. 네. 시간이 좀 걸렸다고요. 근데 이제 이란은 베네수엘라 마두로보다 이란의 하메네이는 더 까다로운 존재거든요. 까다로운 존재라.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쪽에 전쟁 분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미군이 중동에서 전쟁을 이렇게 치를 때 통상 2-3개월 걸렸대요. 통상 2-3개월. 물론 지금 이제 그때보다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좀 더 빠르다고는 하는데, 신속하고 빠르다고는 하는데, 그렇잖아요. 언제 이거 터질지 모르거든. 뭐 이번 주말이 고비나 맨날 그 소리 하는데 미국 좌파 언론들 말 들을 게 아니라니까.
뭐 미국의 뉴욕 타임즈, 뭐 그러니까 WP 워싱턴 포스트 이런 거, CNN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라니까. 일례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제 트럼프가 미국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했거든요. 그때 뭐 자화자찬한이라고 시간 다 보냈다, 뭐 역대 최장 시간 동안 자화자찬한 또라이 트럼프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를 가장 싫어하는 언론 중에 하나가 CNN이거든요. 근데 CNN에서 발표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절대 인용 안 하는데, 그 여론조사가 뭔지 아세요? 그 트럼프가 미 의회에서 그 국정연설 하기 전에 지지율이 52%인가 그랬대요. 대충 정확한 수치는 좀 틀릴 수 있어요. 저 원래 그런 거 잘 기억을 안 하니까 52%인가 53%인가 그랬는데, 국정연설 끝나고 다시 조사했더니 62%인가 그래요. 10%가 늘었답니다. 국정연설 하고 나서. 그럼 잘했다는 거예요. 미국인 입장에서는. 근데 이 쓰레기 언론들은 이제 그런 거는 쏙 감추고 자화자찬했네, 이제 그런 얘기만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 언론들 말을 믿지 말라니까. 전쟁 얘기하다가 이쪽 왜 빠졌냐면 그 믿지 마시라고. 오늘 저희 방에 이제 중앙연합이스가 이제 어제까지 들고 오늘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석유랑 흥구석유는 이제 없고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앙연합이스를 들고 있었는데 흥구석유가 원래 약간 좀 더 이게 대장이었어요. 그 뒤에 따라가는 게 이제 한국석유 중앙연합이스였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중앙연합이스가 급등하기 전에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 중앙연합이스가 흥구석유랑 한국석유랑 약간 다를 때가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가끔씩 보면 흥구석유랑 한국석유가 떨어지는데 지 혼자 올라갈 때가 있다, 가끔씩.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팔 거다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아침부터 흥구석유랑 한국석유 조금씩 떨어지는데 중앙연합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기미가 약간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흥구석유가 아까 마이너스 8% 막 쭉 떨어지고 한국석유도 쭉 떨어지는데 중앙연합이스가 쭉 올라오더라고요. 아까 아침에 12%까지 올라오길래 팔아버렸어요. 팔았어. 왜 팔았을까요? 전쟁 언제 날지 모르니까. 응? 전쟁 언제 날지 모르고 애매하니까 자꾸 미국의 좌파 언론들만 자꾸 떠들어대니까 일단 팔자. 왜냐면 이거 말고도 전쟁 관련주들이 우리 방에 더 있거든요. 팔아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12시 10분에 전량도 됐어요. 다 팔아버렸다. 전쟁 안 날까봐 팔았나? 아니요. 일단 수익 좀 챙겨드리려고. 수익 챙겨드리고, 그리고 또 사면 되지 뭐, 다른 거. 이렇게 하시라고요. 다른 분들도 전쟁 날 때까지 기다리고 막 저기 하지 말고, 뉴스 보면서 그러지 말고 수익 나면 적당히 챙기고,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하시라고. 수익은 한 20%? 20% 전후 정도 내고 끝냈어요, 그냥. 며칠 안 걸렸잖아요. 일주일 동안 20%? 네. 뭐 맛있게 잘 먹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세요. 왜냐면 그 전쟁 언제 날지 몰라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전쟁 언제 나냐 이러면서 뉴스를 보시는데, 중동 전쟁 관련돼서 이제 그 이슈 분석하는 게 필요하시면은, 제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얘기했나 모르겠다. 그 YTN이나 이런 뭐 연합뉴스, MBC, KBS, SBS 뭐 이 쓰레기 언론들 참고하지 마시고요. 이놈들은 그냥 미국 외신이 있죠. 미국 외신 중에서도 폭스뉴스 꼭 여기 건 또 인용도 안 해. 미국의 뉴스맥스나 폭스뉴스가 좀 더 정확하거든요. 거기는 친트럼프거든. 폭스뉴스를 이제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쪽 정보를 더 잘할 거 아니야. 그쪽 뉴스를 인용을 많이 하면 되는데 맨날 뉴욕타임즈 뭐 CNN 이런 것만 인용한다고. 우리나라 기자들이 쓰레기들이라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키보드 워리어 정도밖에 안 돼.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틀려. 거의 틀려요. 왜? 트럼프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맞겠어요? 맨날 트럼프가 뭐라 그러면 에이 미친놈 맨날 이러고 앉아있는데 뭘 맞히겠어. 정확하게 분석도 안 되지, 그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몇 달 전에 해드렸잖아. 2달 전에. 그래도 뭘 봐야 되냐면 그냥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이제 밀떡들이라고. 밀떡이 뭐냐면 밀리터리 덕후들. 군사 정보 이제 그거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보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누구 걸 보시면 되냐면 무조건 트럼프 칭송하는 사람 거 보면 큰일 나요. 근데 트럼프 욕하는 놈들 있죠. 그 놈들 것도 보면 안 돼. 근데 그 밀리터리 그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 중도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트럼프를 너무 과하게 칭찬하거나 너무 깐다 싶으면은 아예 보지 마세요. 다 틀려. 틀려. 뭐 트럼프 무조건 찬양하는 쪽은 이제 트럼프가 다 없애버릴까 조만간 이번 주에 다 끝내버릴까 맨날 그 소리 하고 있고요. 트럼프 미워하는 놈들은 계속 그냥 트럼프 등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마치겠어. 다 틀리지. 그런 거 이제 중심 잘 잡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걸 보죠. 아셨죠? 알려드리고 싶은 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 정치 성향이 다 틀리잖아. 그래서 얘기해드리면 오히려 제가 욕만 먹더라고. 네.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잘 맞추는 사람들. 얘기를 못 해드리고서. 그래도 얘기해달라고요? 싫어요. 얘기했더니 이제 몇 명한테 얘기해봤더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사이가 좀 이렇게 약간 멀어지더라고. 도움 주려고 했다가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렇게 보시고 전쟁 관련주는 지금도 좋게 보고 있어요. 저희 방에 전쟁 관련된 종목이 5개 이상 있어요. 아직도 쭉 깔아놓은 게 있다니까. 근데 아무튼 그쪽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느끼기에 어느 날 갑자기지 그쪽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중동 쪽의 전쟁은 미군이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익이 나면 좀 챙기고, 그죠? 네.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또 내려오면 또 기회가 있을 거고. 네.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만 대용주만 가는 게 아닙니다. 중소형주 잘 가고 있고 어제 분석해드렸지만 중소형주 수급 거래량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지금 ETF랑 자기들 실제 돈을 가지고 그 자꾸 반도체를 사주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 거기에 동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네. 예전에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얘기를 못 해드리겠는데 옛날에 네이버하고 카카오 2021년도에 네이버 카카오 샀던 개미들 그냥 다 골로 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끝나. 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끝나요. 진짜로. 23년도에 에코프로, 그 다음에 뭐 포스코, 금양 이런 이제 2차전지 있죠.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끝났어요. 진짜로 하루 만에 끝났어요. 그냥 영원할 것 같죠? 하루 만에 끝난다. 광풍이 불었을 때 그렇게 끝납니다. 네. 잊지 마시고 역사는 항상 반복되거든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고생 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고생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보면서 자꾸 아우씨 나 저거 없는데 그러지 말라니까요. 중소형주 가잖아. 아까 저희도 중앙연합뉴스 팔고 에코프로 10%씩 수익 나고 하잖아요. 대형주 코스닥 시가총액 1위, 2위 걔 갖고도 수익 내고 밑에 있는 소형주 갖고도 수익 내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왜 그쪽만 쳐다봐? 이쪽에도 지금 할 게 많은데 돈 잘 벌리고 힘드시면 빨리 들어오시고 혼자 하지 마시고. 아셨죠? 폭락 나올 것 같은데 혼자 할게요. 폭락 나올 때 전문가가 옆에도 있어야죠. 안 그래요? 혼자서 대응이 되시겠어요? 전문가 옆에서 조언 해주는 대로 해야지 피해가 덜하고 그 와중에도 수익이 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꼭 그럴 때 혼자 하려고 그러더라고. 전쟁 났는데 꼭 혼자서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 살겠다고. 죽는 거예요 그거.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왜 거기서 혼자 하려고 그래? 이상하죠, 그죠? 네. 예전에 그 KBS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랑 그죠? 네. 이런 치타 표범이 누구 잡아먹어요? 무리해서 이탈에 있는 애들을 잡잖아요. 주식하다가 답답한 게 뭐냐면 잘 하다가 갑자기 혼자 하겠대. 왜? 조종 올까봐. 조종 올 수 있으니까 혼자 하겠대. 미친 거 아닙니까? 무리해서 혼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사자랑 표범은 치타는 그 사람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자는 주식시장에서 누구였어요? 세력이겠지.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주식은 독학하는 거 아니에요. 돈 다 날라가.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인데 아무튼 오늘 내일은 차분하게 잘 정리하시고 내일 또 2월 말일이죠, 그죠? 정리 잘 하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